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외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10대 거래소의 연간 수수료가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절반이 아시아 거래소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50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숙박업소 5만 곳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수혜자가 거래소다. 10대 거래소의 연간 수수료만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를 보면 금을 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금을 캐러 오신 분들한테 뭐 술을 판다든가 음식을 판다든가 그런 데가 돈 벌었다는 생각 들어가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거래액이나 수수료를 추정해 보니까 일일 300만 달러, 연 한 10억 달러 정도가 현재 그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낸스나 OKX 같은 경우가 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도 한 5위 정도로는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이 보통 거래액의 0.2에서 0.3% 정도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거래소가 제대로 그 본인들이 그 보안이나 그 투자자들한테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면 거래소 사업은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암호화폐 거래의 절반이 사실상 아시아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한중일 3국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미 그 암호화폐를 공식화시킨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중단을 시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검토 중인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채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 농촌에서 채굴을 한다고 해서 채굴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산업단지에서 채굴을 무허가를 하다 발견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국은 싼 전기료, 그다음에 게임이 참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거래소의 강국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이 이제 결정적으로 좋은 점이 신기술을 흡수하고 개발하는 데 상당히 빨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신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 3국이 가장 강국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 모바일 결제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좀 모바일 결제, 어플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실제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트로이 목마 그 공격 대상의 5위 정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랭킹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 비중이 높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핸드폰은 거의 다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노리는 피싱이나 채굴 앱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구글을 상대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해킹이나 보안 이런 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앱으로 결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영원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안, 이 취약한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해킹 문제가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게 같은 게 이런 부분을 이제 약점으로 이용을 한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니죠. 남아공에서 시작된 건데 폰지 거래 수법으로 추정되는데 남아공도 이제 전 세계 국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 27,500명이 우리나라로 537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다단계 사기로 우리나라에도 다단계 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사기로 한 10,000명 넘는 분들이 한 1,30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뉴스지만 이제 코인원이 이제 마진 거래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냐, 공매수를 할 수 있냐 그 때문에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거래소를 전부 다 이제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거래소가 옮겨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옮겨는 왔는데 아직 오픈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옮겨만 오고.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규제 방안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관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게 도박장 혐의로 좀 조사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코인원 대표가 이제 이거는 도박이 아니다. 그럼 주식도 도박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서로 이제 법리적인 서로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플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참 숙박 어플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암호화폐 결제로 숙박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호텔 결제 사이트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어때라는 그 숙박 어플하고 빗썸하고 이제 결제를 암호화폐라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어때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빗썸 하고 협약돼 있으면 같이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보험 관련된거나 뭐 기술, 글쓰기, 이제 도구 TV가 뭔지 아시죠? 개가 보는 TV, 그런 TV도 다 이 암호화폐 관련된 암호화폐를 계속 만들어내겠다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암호화폐 결제가 활성화되면 투자자들도 아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쓸 수 있다. 범용성이 넓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실생활에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